저는 고양시 축구협회 소속인 전무이사 이용형이라고 합니다. 저는 어렸을 적부터 축구 선수로 생활했고요. 또 나아가서는 은퇴 후에는 그 유소년 지도자들부터 또 엘리트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감독도 하고 최근에는 중국 광저우 황다 그 유스팀의 총감독을 했었습니다. 4월 달에 채용 공고가 떴었고요. 유소년 지도자에 대해서 응시를 했습니다. 제 이력이라든지 모든 자료, 자격증이며 모든 부분을 제출했고 사실은 제가 탈락을 하고 났을 때 담당자, 체육회 유소년 담당자한테 많은 문의를 했습니다. 아무런 답변이 없었고 그리고 더 의문점이 더 들어서 국민권익위원회에다가 제가 신고를 했습니다. 그 결과 먼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답변이 오기 전에 고양시 행정감사 때, 체육회 행정감사 때 모든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때 제 채점표를 조작한 것까지도 알게 되었고요. 체육회 사무국장실에 김종현, 김종훈, 이모씨, 대모씨 3명이 있을 때 체육회장 문을 열고 회장님, 이 사람 빼면 안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라고 해서 이용영을 최하위 점수로 조작했습니다. 그 이후에 이용영 지원자는 국민권익위에 신고했으며 현재 배모 과장이 국민권익위의 1차 결과, 조작한 2차 결과를 보고했습니다. 그 요청을 국민권익위에 하고 나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체육회에서 자체에 좀 문제가 생겼다는 것을 그 이후에 알았습니다. 저는 고양시 축구협회 전무이사를 맡고 있지만 제 개인으로 유소년 지도자에 채용한 거지 축구협회로 채용한 게 아닙니다. 연봉이 한 어느 정도 쓰니까요? 얼마 안 됩니다. 한 타임당 파타임당 7만 원씩으로 알고 있고요. 한 달 풀 수업 채워봐야 120만 원입니다. 그러면 저한테는 플러스 되는 건 사실상은 없습니다. 없지만 이제 그래도 이 고양시에 거주하고 있는 아이들을 위해서 조금 봉사한다는 마음으로 신청을 한 겁니다. 제 아들 같아서. 그냥 재능기부 정도. 네. 저를 째려보고 갔다가 다시 와서 핸드폰을 만지작거리면서 움직였던 그 생각만 하면 제가 다리를 뻗고 잠을 잘 수 없을 정도로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 저한테 과장을 통해서 복직에 대해서 한번 문의를 한번 하는 이런 밝혀지지도 않는 상태에서 꼭 덮으려고만 한다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안녕하세요. KTN 생각 브리핑 시작합니다. 고양시 체육회가 얼마 전 새롭게 스포츠 공정위원회가 출범을 했죠. 그리고 거기에서 갑질 논란을 중점적으로 처리를 했습니다. 그러나 첫 번째로 주목받았어야 할 유소년 축구교실 지도자 채용에서의 점수 조작 의혹은 그림자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이에 따라서 스포츠공정위원회의 첫 발걸음이 체육계의 투명성과 신뢰를 위한 것이었는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오늘 당사자인 이용영 축구협회 전무님을 모시고 박준식 기자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그동안 힘든 시간을 보내셨다고요? 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힘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지금 그 국민권익위에 신고하시고 얼마나 되셨죠? 3개월이 지났습니다. 3개월 지나셨고, 그러면 혹시 그 지금 현재 경기 북부경찰청에서 조사하고 있잖아요. 네. 그쪽으로 이첩된 거는 언제쯤이죠? 6월 초에 네. 이첩됐기 때문에 네. 한 2개월 좀 이상 지났습니다. 2달 정도 됐는데 현재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는 알고 계세요?
담당 수사관님은 이제 개인 정보를 밝힐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상황이라 자꾸 더 시간만 가고 더 답답하기만 합니다. 지금 현재 고양시 체육회는 스포츠공정위원회가 요번에 설립이 되면서 그 안에 문제들, 체육회에 관련된 문제들을 다루고 있는데 우리 이용영 전무님도 고양시 체육회 신고를 했으면 조금 빨리 진행이 되고 또 크게 불거지지 않았을 수 있었을 텐데 국민권익위로 신고를 하신 계기는 뭔가요? 첫 번째는 고양시 체육 발전을 위해서 진실을 밝혀야지만 더 발전할 수 있다는 그런 기틀 마련이었고, 두 번째는 제가 이런 채용 비리라는 그런 점수 조작에 대한 걸 당사자이지만 저는 솔직히 하고 싶어 하는 말도 많습니다. 근데 쉽게 말을 할 수도 없지만 이번만큼은 제가 정확하게 얘기를 해야 된다고 해서 인터뷰에 응했습니다. 그 국민권익위에 신청했던 부분은 빠른 수사를 통해 진실을 빨리 밝혔으면 하는 바람에 했는데 오히려 신고를 하고 나서도 더 속도가 더뎌지고 시간이 지나갈수록 더 괴로워지는 시간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뭐 국민권익위로 신고를 5월 3일 날 네. 접수하셨죠? 5월 3일 날 접수해서 한 달가량 그 자세한 서류를 받고 뭐 하고 하면서 국민권익위에서 이첩이 6월 초에 됐다는 건 그래도 빨리 진행된 거죠. 네. 그 후가 이제 문제인 거죠. 네. 그 솔직히 빨리 진행된 부분은 채점 기준표가 네. 두 개이기 때문에 어느 누군가가 체육회에서 점수 조작을 하고 지시를 받아서 했기 때문에 빨리 진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이후에 의정부 경찰청으로 이관된 다음에는 오히려 수사관님께서는 굉장히 노력도 하시고 하신다고 하는데 진행이 잘 안 되는 것 같다는 생각밖에 안 듭니다. 보시기에 우리 네. 이용영 전무님께서 보시기에 수사가 더뎌지고 있다. 네, 네. 난항으로 계속 이제 보여질 수밖에 없는 게 왜 그러냐면 참조인 조사는 저희가 취재해보니까 참조인 조사는 지금 다 끝난 것 같아요. 그때 현재 그 당시에 이제 네 분이었었거든요. 네네. 왜냐하면 심사위원장, 네. 지금 이제 사무국장님, 네. 그다음에 채점을 하신 스포츠 팀장님, 네. 그다음에 서류 관련해야 되는 담당자, 체육 담당자, 그다음에 담당자 바로 위에 있는 체육 전체 총괄하는 체육 과장님 이렇게 딱 네 분이에요. 아. 그리고 총괄적인 건 누가 회장님. 그래서 이 네 명에 대한 거는 이제 참고인 조사가 끝났어요. 그 다음에 지금 난항을 겪고 있는 게 회장님이 과연 조사를 받았는지 이제 이게 가장 큰 문제가 아직 문제가 있는 거고요. 거기에 그 사건에 연결돼 있는 다른 분들은 참고인 조사가 끝났는데 우리 회장님만 아직 네네. 그거에 대해서는 지금 아직 정확하게 입장 표명이나 지금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죠. 예. 근데 제가 조금 의아한 게 뭐냐면 이 스포츠공정위원회라는 게 만들어진 게 모든 정황상 분위기상 이 축구교실 그 지도자 채용 점수 조작 비리에 지금 연루가 돼 있는 분들이 스포츠공정위원회에서 예. 진행이 됐잖아요. 갑질로. 네네. 근데 원래는 제가 시작할 때 말씀드렸지만 스포츠공정위원회가 결성이 되면 이 지금 유소년 축구교실 채용비리 의혹이 가장 먼저 나왔기 때문에 이게 먼저 다뤄졌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채용비리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야 되는데 아직 경찰 수사 중이라서 진행을 못하는 건가요? 그렇죠. 이제 체육회에서 관계자에 따르면 스포츠 공정위원회가 끝나면 어떠한 이제 이용영 전무님에 대한 기본적인 해명이 됐건 네. 어떤 공식적인 입장 발표를 하기로 했는데 아직까지는 지금 아무 말이 없는 거죠. 그러면 진짜 그런 걸 옆에서 계속 지켜보시면서 우리 이 전무님께서는 그 부분을 지켜보시는 동안 더 답답하시겠네요. 하시고 싶은 말씀이 엄청 많으시겠어요. 예, 많습니다. 저 부분이 제일 좀 답답하거나 좀 열이 받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사무국장이
행감에서 이제 내부 고발이라는 걸 했어요. 네. 그래서 누가 시켰다고 분명하게 이제 입장을 했고, 그러면 그 사실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시킨 사람하고 대면을 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체육회 활동이라는 게. 그러면 그 사람과 대면했을 때는 어떠세요, 기분이? 지금 저희 제가 당한 채용 비리에 대해서 수사가 진행 중에, 그 종목단체 대회가 있을 때 행사장 앞에서 제가 1인 시위를 했습니다. 근데 체육 회장님께서 저와 마주쳤습니다. 처음으로 마주쳤는데 저를 보고 앞으로 가시더니 다시 오셔서 핸드폰을 만지작거리면서 다시 지나가셨습니다. 근데 눈빛이 저를 강하게 째려보는 것 같은 느낌. 저 잠을 몇 날 며칠을 못 잘 정도로 더 고통스러웠습니다. 오히려 진정한 체육회라 그러면 이런 채용 비리라는 점이 수사가 진행됐을 때 어찌됐던 단체장님으로서 기본적으로 사과 한마디는 해야 되지 않았었나. 아무리 뭐 이런 채용 비리에 안 했다, 했다 이걸 떠나서 그 단체장으로서의 기본적인 그런 말 한마디는 꼭 필요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반대로 오히려 저를 의려보는 그런 눈빛을 봤을 때 제가 오히려 죄인인 것 마냥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렇죠. 이게 이제 제가 가장 심각하게 보는 건 어떤 거냐면, 고양시 체육회, 과연 이게 존립해야 될지까지 고민을 하는 게 뭐냐면, 채용 비리 관련된 사람이 5명이잖아요. 네. 회장님이 제일 1번. 네. 회장님은 어차피 심사위원장이 아니기 때문에 참석을 하지 않았다고 하지만, 네. 어찌됐건 그분이 이제 단체장이에요. 네. 그리고 나머지 4분이 체육회 내에서 가장 핵심적인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이게 누군가의 지시에 의해서 했던, 지금 현재로서는 이제 수사는 이제 지시에 의해서 했다고 지금 수사가 되고 있으니까, 그러면 그 상황에서 가장 핵심적인 4명 중에서 일단 한 명은 채용 비리 건으로 잘린 게 아니고요. 갑자기 뜬금없이 나타난 갑질과 성희롱 이래서 일단 제일 마지막에는 이제 갑질 논란으로 해서 63일 만에 이제 4급에 가까운 이제 사무국장이 지금 해임 당했고요. 그 다음에 그 안에 채용 비리 안에 스포츠 팀장이 이제 채점을 위해서 이제 참석한 사람이 있는데, 그분은 인사위원회가 이제 한 번 열렸는데 성원이 되지 않았어요. 3명밖에 나오지 않았어요. 그 3분도 갑작스럽게 인사위원회에 이제 들어오신 분들 3명만 나오시고 나머지는 안 나오셨어요. 그 다음에 위원장님은 일단 사의 표명을 했어요. 이게 그래요? 사직을 하셨는 건지 공고에 의해서 했는지는 아직 파악이 안 되는데 일단 사임서를 내셨어요. 그래서 인사위원회 이제 위원장님 또 바뀌실 건데, 그게 지금 이제 월요일 날 다시 인사위원회가 열리면 또 그분도 또 해직이 되거나 이제 사표 수리가 되면 채용 비리 관련된 사람 2명이 체육회에 지금 존재하지 않게 되는 거고요. 그다음 나머지 체육회 비리에 이제 관련된 중에 1명은 체육 담당자는 지금 경기도 생활체육체전에 지금 파견 나갔어요. TF팀에. 네네. 그리고 1명은 체육과장으로서 지금 남아 있고요. 네. 근데 이분들이 뭐 하는 사람들이냐고요? 채점표 2개를 만든 거에 간접적으로 관여한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고양시 체육회는 조작을 했던 자들이 아직까지 그대로 지금 유지하고 있고, 어떠한 공고사항이나 경위서나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게요. 예. 보통은 경위서, 물론 회장이 연루됐다, 회장의 지시하에 했다라는 게 나오면서 좀 정신이 없을 수는 있지만, 그래도 실무적으로 해야 될 부분들은 경위서를 네. 일단 먼저 받아야 한다고 저도 생각을 하는데, 그런 것도 전혀 돼 있지 않고, 또 이거는 그냥 보여지기에 그 김종현 사무국장이 내부 고발자가 된 거잖아요. 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냥 내부 고발했으니까 회장의 권한으로 자르기 위한 움직임이라는 느낌이 너무 강하게 드네요. 지금 그렇게 보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채용 비리가 나오면 채용 비리에 관련된, 예를 들어서 채점표가 2개면 담당자는 지가 왜 2개를 했는지를 경위서를 그렇죠. 써야 돼요. 그래서 그렇죠. 이게 잘못됐으면 얘를 해지를 시키던가, 문서 조작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왜 누가 다른 사람이 시켰으면 그 사람이 어떻게 됐는 상황을 파악을 하고 그 상황에 대해서 정확하게 담당자분인 이분한테 이제 전달을 해줘야 되고요. 왜? 계속 고양시 체육회에 요구를 했는데 고양시 체육회는 함구를 했어요.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어요. 그것도 이상하네요. 네. 그러니까 그 행감장에서 들으셨을 때 정말 충격이 크셨겠어요.
네, 점수까지 들었을 때는 정말로 힘들었습니다. 근데 최고점 받으신 분 떨어뜨리려면 그분들도 힘드셨겠어요. 그렇죠. 여기서 이제 우리가 정말 당황스러운 게 뭐냐면 어떤 이권 개입이라는 게 있어야 돼요. 자, 스포츠 담당자가 이거 채점표 만약에 이자가 이거를 조작을 했다면 명분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누군가에게 돈을 받거나 그렇죠. 뭐 이런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죠. 제가 취재해본 거는 그런 명분이 지금 나오질 않아요. 뭐 어쨌든 네. 행감장에서 그 김종현 사무국장이 했던 이야기에 따르면 네. 회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더니 회장님이 빼라고 하셨다고. 그래서 빼 사건인 거죠. 이거는 네. 점수 조작은 회장님이 축구협회 관계자이므로 네. 빼라고 했다는 것 때문에 이제 사무국장 이하 다른 사람들 관계돼 있는 사람들이 뭐 조작에 관련이 되는 일을 벌였다라고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계기는 이제 행감장에서 말한 게 이거는 이제 내부 고발자가 이제 말한 말입니다. 고양시 축구협회는 간사를 보낸다고 보낸다고. 안은섭 회장께 보고드렸고 안은섭 회장은 간사를 보내는 것은 나를 무시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축구협회 간사는 종목단체 실무자 협의에 들여보내지 말고 자료도 주지 말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리고 축구협회를 1년이든 2년이든 뒤져서 사고단체를 만들라고 지시했습니다. 요게 이제 시발점이거든요. 아, 그리고 나서 이제 축구협회 이제 이력상에 이제 전무라는 게 표시가 돼 있잖아요. 네네. 예. 우리 이용영 전무님은 지금 이제 축구협회에서 전무로서 일도 되게 많으실 텐데 지금 일단 참고인 조사는 받고 오셨으니까 경찰서 가실 일은 없으실 테지만 안에서 따로 이렇게 일 보시는데 협회 일까지 보시려면 힘든 건 없으세요? 지금 현재 저희 고양시 축구협회 회장님께서 이런 일이 있을 때 저를 많이 배려를 해주고 계십니다. 최소한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는 저도 시간이 필요한데 회장님께서 그런 배려를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축구협회를 건드린 부분이라 회장님도 참 기분은 안 좋으실 것 같아요. 이 상황을 행감을 통해서 알았을 텐데 그러면 협회 회장님도 참 기분은 썩 좋은 일은 아니실 텐데. 그럴 수밖에 없겠죠. 왜냐하면 체육인이잖아요. 그분은 초등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체육인이에요. 아. 그렇지만 이제 고양시 체육회 회장이라는 자리는 체육인이라고 볼 수 없거든요. 왜냐하면 명예직이에요. 명예직인데 자꾸 제가 볼 때는 업무를 너무 많이 하시는 상황에서 이런 일이 자꾸 벌어지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면 이제 체육인과 일반인과의 차이는 있거든요. 그랬을 때 체육인과 종목단체를 위하기 위해서 들어오는 자리가 체육회장의 자리인데 과연 이 불과 이제 200일 좀 넘은 분이 종목단체를 위해서 좀 좋은 일을 하고 있는 건 있나요? 처음부터 제가 이런 안 좋은 일이 생길 때까지 볼 때는 좋은 일을 하고 계시고 있지 않습니다. 무슨 지금 현재 체육회 내부에서 생기는 일 처리하시기 바쁘시고 저의 채용 비리에 대해서 덮으시기 바쁘시고요. 최소한의 체육회장님으로 선거 공약을 걸고 오셨으면 체육회가 발전되는 모습을 봤어야 되는데 그렇죠. 지금 그런 모습은 전혀 볼 수가 없어요. 여기서 가장 저희가 이제 힘든 부분이 그런 것 같아요. 채용 비리의 온상이 고양시 체육회예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자기 오른팔, 왼팔 거기 실무자들이잖아요. 네네. 사무국장이야 뭐 며칠 안 됐고 63일밖에 안 됐고 그렇죠. 그리고 채용 비리가 일어났을 때 사무장은 30일밖에 안 됐단 말이에요. 사무국장이 뭐 할 줄 아는 게 뭐가 있겠어요. 30일밖에 안 됐는데. 근데 그 안에서 채점 조작이라는 게 일어났어요. 네.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누군가는 반드시 대답을 해야 되는데 아무도 대답을 하지 않는 게 지금 고양시 체육회의 현실. 그러네요. 그런 부분에서 진실을 얘기해 주시고 계셨던 사무국장님하고 스포츠 팀장님을 지금 한 분은 해임하였고 또 팀장님은 돌아오는 월요일 날 인사위원회를 또 열게 되고 정말로 진실을 위해서 말씀해 주시는 분들을 이렇게 자꾸 제거하면서까지 제의를 덮는 건 아닐까 저는 그렇게밖에 생각이 안 듭니다. 그렇죠. 정상적인 고양시 체육회라면 자꾸
고양시 체육회라는 자들이 그쪽에 이제 홍보 담당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홍보 담당을 했으면 지금 스포츠 팀장님이 해야 홍보 담당이 될 거예요. 그래서 그 자체가 지금 빈자리인데 그럼 최소한 스포츠 공정위원회를 열 거면 이래도 이제 좀 무겁고 가볍고를 떠나서 시간적인 게 있거든요. 시간적인 게 있으면 채용 비리가 먼저였고 그렇죠, 그렇죠. 비중을 따지더라도 그건 조작이잖아요. 그렇죠. 조작에 대한 건 매우 심각한 거기 때문에 이건 무조건 일어나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것을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뭐 경찰 조사 중이기 때문이라는 또 변명을 해요. 그렇죠. 예. 그렇다고 경찰 조사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것 같지는 않고. 그렇게 또 그쵸 원활하게 이루어졌다면 뭐 참고인들이 일단 다 가서 조사를 받은 상황에서 다른 수사가 이루어졌어야 되는데 지금 안훈섭 회장님의 그 참고인 조사 상황은 알 수 없는 거잖아요. 그죠? 예, 사실 제가 담당 수사관님께 몇 번을 전화드렸습니다. 저는 행정감사장에서 체육회장님의 그런 모습을 봤기 때문에 걱정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근데 하지만 역시나 수사를 받은 거에 대해서 여러 번 문의를 했더니 개인정보 때문에 알려드릴 수 없다. 수사는 잘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 제가 볼 때는 그 수사도 막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마저 듭니다. 너무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도 수사는커녕 체육회 내부의 일을 자꾸 갑질이라 이런 것만 먼저 수사하지. 솔직히 스포츠 공정위원회를 열려면 채용 비리에 대해서 먼저 심사를 하고 그 다음에 내부 일을 체육회에서 일어난 일을 처리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뒤바뀐 것 같습니다. 뭐가 진실인지 뭐가 똑바로 올바른 건지 저는 정말 좀 마음이 아픕니다. 그러네요. 순서적으로 봤을 때 1번 사항이어야 되고 그렇죠. 회장님이 그 고양시 체육회 수장으로서 스포츠 공정위원회를 설립을 하신 다음에 제일 먼저 하셨다면 그 순서가 맞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돼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고양시가 특례시잖아요. 네. 특례시인데 그 특례시다운 면모가 지금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자, 고양시청에서 관리 감독의 의무가 있지만 채용 비리는 이 돈에 관련된 게 아니기 때문에 왜 고양시 체육회는 또 사단법인이에요. 민선이고 그러기 때문에 시청에서는 채용에 관련해서는 뭐라고 지금 할 수가 없는 상황인 거고 하지만 이건 어떻게 보든 이건 방관으로밖에 보여지지는 않는 거예요. 그렇죠? 그다음에 두 저도 번째 솔직히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두 번째 의회. 의회에서 행정감사 때 그렇게 말이 많았잖아요. 네. 그렇게 말이 많았는데 지금 현재 그 다음 일을 진행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다 맞습니다. 경찰 조사를 지켜보겠다고. 네. 자, 그다음에 세 번째가 제일 심각한 거예요. 고양시 출입처, 의회 출입처 기자들, 언론사들, 채용 비리 이거 되게 심각한 거거든요. 그렇죠. 우리 과거에 저거 뭐죠? 표창장 하나 가지고 기사가 3,000개 떴잖아요. 맞습니다. 이거 고양시에서는 되게 큰 사안이에요. 왜? 조작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채용 비리고 조작이에요. 그리고 이게 관선 때는 없었던 일이 민선 때 발생했기 때문에 민선에 대해서는 진짜 언론들이 집중해서 그 부분을 시민들한테 알려줘야 되고 그런 것들 정보를 제대로 전달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왜? 시민들의 세금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시민들이 알 권리인데 언론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을까. 저도 그게 기자들의 행태가 전 좀 많이 심각하다고 봐요. 단 한 명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단 한 명도 없다는 게 가장 가슴 아픈 현실이에요. 그러니까요. 고양시에 출입을 한다는 건 고양시의 일거수일투족을 중앙지는 전 국민에게 그다음에 고양시는 이 고양 시민들에게만큼은 알려야 될 부분들을 알리고자 출입을 하는 걸 텐데 이런 부분이 특히 이 채용 비리라는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또 전에 말씀하셨잖아요. 다른 종목단체에서도 발생할지 모르니 네. 그러니까 고양시 체육회의 발전을 위해서 이렇게 하셨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 부분을 조금 전달을 잘 언론 쪽에서도 해줬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네. 그게 이제 세 가지가 이제 맞물리니까 가장 큰 문제점이 지금 되는 게 고양시 체육회 내 이사들. 그렇죠. 이자들이 가장 큰 문제예요. 다 체육인들일 텐데 물론 이제 섞여 있겠지만 맞습니다. 그리고 또 종목단체 장분들이나 종목단체에 추천을 받으신 분들이 이사를 한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네. 이게 만약 일반 회사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렇죠.
내부 고발이 일어났는데 사장이 채점을 조작을 시켰대요. 근데 거기 이사들이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어? 그러니까. 과연 그 조직이 과연 정상적인 조직인지. 체육회인데 체육인 고용에 대한 문제성인데 이사진들 중에 단 한 명도 그거에 대해서 문제 제기라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고양시 체육회 이사진들 중에서. 이사진 중에 혹시 여기 축구협회 쪽 분도 계세요? 저희 축구협회 쪽에서는 저희 축구협회장님이시기 때문에 이사로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근데 또 이런 중대한 사건이기 때문에 회장님께서는 지금 말씀을 하실 부분이 없는 거죠. 자, 여기서 우스운 얘기가 아니고 이제 일반적인 상식적으로 이제 생각을 해보게요. 회사인데 24명이 근무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누구를 하나 이제 채용을 해요. 채용을 했는데 그 사람을 조작을 해서 잘랐어. 자, 잘랐으면 그 안에 있는 회사에 있는 사람들은 제가 볼 제 일반적인 생각이에요. 누가 지시했고 누가 잘랐고 누가 조작했는지 안에는 다 알지 않을까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솔직히 빼라는 녹취록도 있고 또 축구협회를 사고단체로 만들어서 없애버리라는 녹취록도 있고 그런 내용도 있는데 대체 모른다고 하시면 누가 대답을 해줄 수 있는 건지 최소한의 단체장님이라면 잘못을 했던 안 했던 간에 최소의 사과라도 꼭 바깥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시켜서 제가 방송 나가기가 좀 그래서 그렇지 저 정말 힘듭니다. 전화도 오고 전화가 많이 온다는 거죠. 예. 그래서 제 의견을 들어보고 또 어떤 분들은 솔직히 딜을 합니다. 저는 단호히 거절했습니다. 수사가 먼저지 그런 거는 추후의 일이다. 그런데도 바깥에 사람들이 움직이고 저를 접촉하고 회장님은 모르는 일이고 이거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까요? 저는 너무 힘들어요. 그러면 회장님 측 입장을 외부 사람들이 우리 전무님한테 전달한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그분들이 저한테 그런 말씀을 안 하세요. 근데 그 측근에 계신 분들이 대체 무슨 내용인지 정확하게 저한테 물어봅니다. 그분들이 만약에 접촉을 안 했다라 그러면 그분들이 저한테 물어볼 일이 없겠죠. 그리고 지금 현재 기사나 보도상으로 이런 얘기가 나갔는데 왜 전화를 합니까? 그 기사를 보면 되는 거죠. 아니, 그러면 기사 보고도 궁금해서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또 있기는 해요. 근데 저도 사건 지금 당사자이기 때문에 그분들을 보면 측근들입니다. 그러면 이제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을 수가 있어요. 어떤 게 있냐면 과거 행적을 봤을 때 이제 민주당일 수도 있고 국민의힘일 수도 있어요. 네. 근데 이제 사이드에서 크로스 체크를 하는데 우리가 민주당 아니까 이런 말이 지금 오가는 적이 몇 번 있어요. 제가 그걸 이제 듣기 시작했고 이거는 민주당 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거는 조작이에요. 채점 조작에 대한 문제고 그쵸. 그건 범죄 행위이기 때문에 그건 정확하게 명시돼야 되고 누가 했는지를 정확하게 아니 여기서 해야 정당 되는 거예요. 얘기가 나오는 게 너무 의아한데요? 그러니까 여기 말씀하시는 게 제가 이제 취재를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게 오가요. 막 각서도 막 와 있고. 그래서 이 자들은 도대체 무엇을 하는 자들인가. 만약에 여기서 뭐 민주당이라는 색깔이 입혀지기 하는 순간 그건 이제 사람이 아닌 거죠. 그 자들은 그냥 토착된 비리자들과 비리 단체일 뿐인 거죠. 어떻게 보면은 아마 이제 전화가 오면 그런 식으로 이제 받아들일 느낌이 올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직접적으로 얘기하지 않지만 받아들일 때 괜히 이상한 거 있잖아요. 취조하는 것도 아닌데 녹취 달라고 아, 전화 오는 그래요? 느낌이고. 한숨이 나옵니다. 그게- 그렇다고 그게- 제가 말을 할 수 없습니다. 그게 이제 저런 느낌일 수도 있어요. 그거 뭐죠? 예를 들어서 대면하기 싫은데 어쩔 수 없이 대면을 할 수밖에 없어요. 대면하고 갔는데 다음날 체육회에서 전화가 와. 뭐라고? 왜 하필 그때 전화가 와? 이런 거죠. 전화가 와서는 또 제안하고. 또 오셔서 복직할 생각은 인사 발령이 잘못됐을 때는 그거를 복직을 할 수 있다. 지금 복직을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저는 지금 복직이 중요한 게 아니고 분명히 말씀드렸듯이 이 사건에 대한 정확한 진상조사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죠. 자꾸만
2차 피해를 받는 것 같은, 꼭 제가 죄를 짓지 않았는데 죄인인 것 마냥 하루하루가 힘듭니다. 그러시겠어요. 그렇죠. 채점표가 2개 있으면 누가 채점표를 2개를 만들었는지 그걸 해야 되는데 그렇죠. 왜 당사자한테 와가지고 다른 제안을 하기 시작한 자체가 지금 되게 심각한 사안인 거거든요. 근데 거기서 보면 그런 사람들이 최고 단체장님의 지시가 없었으면 와서 저한테 거기에 대해서 제안을 했을까요? 저는 다시 한번 되물어보고 싶습니다. 체육회. 지금 사무국장님하고 팀장님은 자택조치에 지금 현재 해임됐고 한 분 남아 계시는데 다른 사람들이 움직인다는 거는 과연 이게 있을 수 있을 일일까요? 그분들이 무슨 힘으로 자기 생각을 저한테 전달할 수 있는 방법도 없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제가 복직을 솔직히 하는 게 절대 순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유소년 축구 채용 비리 엄정 수사 최고점자를 최하위로 만든 고양시 체육회장님, 공정한 채용입니까? 유소년을 위한 정의로운 선택입니까? 고양시 체육을 위한 결정입니까? 안은섭 회장은 사퇴하라. 인사 규정에 의해서 인사 발령이 잘못되었을 시는 복직이 가능하다가 네. 있지만 배성철 과장이 저한테 딜을 해요. 그 와서 직접 와서. 아니 근데 웃긴 게 뭐냐면요. 거기에 그렇게 있다고 하더라도 이게 그냥 인사 발령 오류가 아니잖아. 그럼요. 범죄죠. 그렇죠. 범죄를 저질러서 이 사단이 났는데 무슨 약관이 그게 먹히는 건가요? 전 그거 모르겠어 나는. 그러니까 대한체육회부터 경기도 체육회, 왜 고양시 체육회는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이거는 외부 사람이 볼 때는 범죄단체인 거예요. 그럼요.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을 하고 경기도 생활체육회 파견 나가서 근무를 하고 있고 왜 그에 대한 조치가 취해지고 아 이게 정상적입니다. 정당화되었습니다. 그게 되었을 때야 정상적인 이제 근무를 해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이미 범죄에 대한 증거물은 나와 있는데 그쵸. 그걸 행한 자들은 정상적인 근무를 하고 있다는 자체가 이게 고양시 체육회 가장 큰 문제인데 다 방관하고 있는 거예요. 경기도 체육회도 방관, 대한체육회도 방관. 그렇죠. 이게 그렇게 채용 비리가 있는 그 이제 그런 사실에 연루된 사람들에 대한 징계나 여러 가지 처리가 깨끗하게 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와가지고 피해자한테 복직을 이야기하고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일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쉽게 인정을 못하는 게 꼭 덮으려고만 사실 생각해보면 제가 만약에 복직을 한다라고 하면 이 일은 굉장히 우스운 일로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상처를 받고 아픔을 겪지 못하면 사람의 마음은 절대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들은 쉽게 그런 얘기를 제안을 하지만 저는 절대로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용서도 할 수도 없고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저는 끝까지 남고 싶지만 그런 제안 자체가 저를 더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사실 그 화려하고 그런 경력을 가지고 고양시 체육회 그것도 생활체육인 거잖아요. 어린이 유소년 그 어린 아이들 꿈을 꿀 수 있게 해주고 싶은 그 축구를 사랑하는 마음에 하셨고 그거 전에도 그 금액이 얼마인지 말씀해 주셨지만 여기 지금 생활체육 지도자 선생님들보다도 못한 금액을 받으시면서 일을 하시는 건데 그 자존심을 건드린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예. 제가 유소년 지도자에 신청을 했을 때는 어린 아이들을 정말 기틀을 마련해 주기 위해서 가리킨 거지 큰 목적을 갖고 돈을 벌려고 가르친 거 아닙니다. 근데 이제는 고양시 자체에서 어디를 돌아다닐 수 없을 만큼 창피해서 다닐 수도 없습니다. 아니 옳은 일을 해달라고 잘못된 걸 바로잡아 달라고 제보하고 신고한 사람들은 회사에서 잘리고 네. 얼굴을 들고 다닐 수가 없는데 고양시 체육회 안에서 그러니까 채용에 관련된 거는 고양시 체육회가 알아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른 기관에서는 관여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들을 하지만 그 경기도 체육회에서도 관여를 할 수 없는 일인가요? 네네. 자체 일이기 때문에 네네. 스포츠 공정위원회 정도 할 수 있는 거고 다른 건 할 수 없는 거. 왜냐하면 독립적인 사단 법인이에요.
외부 감사할 수 있는 거는 이제 시청에서 본인들이 이제 넣어준 돈에 대해서 이제 감사를 할 수가 있는 거고, 그런 거. 자체 내에서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사무국장, 전 사무국장과 스포츠 팀장은 가장 상위 단체인 스포츠 윤리센터에다가 회장에 대한 갑질 및 비위행위 안에 이제 이게 들어가 있죠. 채용 비리하고 그렇죠. 여러 가지 갑질에 대한 게 들어가 있죠. 그게 이제 조사돼서 이제 하나씩 한 단계 내려올 때쯤이면 1년이 걸릴 수도 있고요. 왜 단체장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예. 진실이 밝혀지는데 막 4년씩 이렇게 걸리기 때문에 그때 그래서 박준식 기자님께서 그 말씀을 하셨잖아요. 성추행, 그 갑질 논란 있을 때도 성추행이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함부로 그렇게 말을 하는 게 아니다. 그런 걸 이렇게 함부로 기자회견을 하거나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그거 명예회복하는데 몇 년씩 걸리거든요. 그동안 그 사람은 아무 일도 할 수 없고 그래서 이제 뉴스가 어떻게 변화가 되었냐면 맨 처음에 채용 비리 뉴스가 나왔어요. 네.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갑질이 나오고 그 다음 파스가 이제 성희롱 기사가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경기도 이제 체육회 이제 열심히 생활체육 이제 기사가 나오죠. 그러면서 진짜 제일 중요했던 채용 비리가 이미 다 사라졌어요. 맞아요. 페이지가 3페이지, 4페이지가 넘어가야 이제 채용 비리 건이 이제 나오는데 그 안에 실제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자에 대한 이야기는 지금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고양시 체육회가 과연 존립을 해도 되는 이게 정상적인 단체인가까지 지금 생각을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안에서 서류 조작을 하고 있는 단체가 어떻게 고양시 체육을 위해서 공공성을 유지하고 무슨 일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관선일 때보다 못한 민선이라면 오히려 말이 더 많이 나오지 않을까. 민선으로 바뀐 이유는 조금 더 자유롭게 이걸 키워나갈 수 있는 방향으로 생각을 했기 때문에 민선으로 바뀐 거잖아요. 근데 오히려 그렇지 못하다는 게 조금 안타깝고, 물론 이게 비단 고양시 체육회만의 문제는 아닐 거라고 생각하고, 조사를 해보면 조금씩의 문제점들은 다 있어요. 근데 아직까지 채용 비리에 대한 문제는 없습니다. 저는 그래서, 아직 예. 조사한 바로는 이 별거 아닌 진짜 봉사하겠다고 오는 사람을 굳이 점수 조작이라는 것까지 해서 해야 되는 일인지가 너무 의아한 일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 고양시 체육회 내 시스템에 대한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기본과 원칙, 그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서류잖아요. 그렇죠. 이게 서류 조작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그 누구도 책임을 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답답한 거고. 맞아. 오직 답답하니까 국민권익위에 신고를 한 거고, 국민권익위에서 바보가 아닌 이상은 최천표가 2개 있으면 당연히 경찰 수사를 시키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럼 경찰이 수사를 갔으면 안 시켰으면 안 시켰다고 얘기를 하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자들은 해직되고 곧 있으면 이제 잘릴 분들은 회장 시켰다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냥 보여지는 게, 회장이 다 떠넘기게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밖에는 들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기사가 아까 잠깐 말씀드리다가 이제 많은 게 성희롱 기사가 지금 사라지고 있어요. 문제가 생길 것 같은 게 성희롱 기사는 지금 네이버 포털 성희롱 기사는 지금 지워졌어요. 네. 기사가 지금 삭제가 되어 가고 있고. 구글에서도 못 찾아보는 거죠. 네. 그래서 저희가 할 때 시인부터 경찰 조사까지 하면서 사라진 성희롱 이렇게 써놨잖아요. 자, 왜 계속 그 포커스를 맞추고 있냐면, 자, 고양시 체육의 가장 큰 핵심적인 문제는 채용 비리예요. 그렇죠. 채용 비리인데 채용 비리에 간접적으로 담당을 했거나 관여한 자들 중에 2명은 해임이 돼요. 1명은 이미 해임됐고 나머지 1명은 해임이 될 월요일 날쯤에 이제 해임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그 안에 또 관여했던 자는 파견 나가 있고, 그 다음에 또 관여했던 자는 갑질로 지금 신고가 되어 있고, 그렇죠. 안에서 당연히 조사해야 될 채용 비리 건은 고양시 체육회에 대해서 아무도 조사를 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사회에서는 함구하고 있는 거고, 스포츠 공정위원회라는 거는 거기에 관련됐던 2명을 자르기 위해서 모여진 것이고, 그렇죠. 그렇게밖에 보여지지 그렇게 않아요. 자르기 위해서 노무사들이 와서 1,700만 원이라는 돈을 받고, 그거 다 이사회비예요. 이사분들이 그걸 알아야 돼요. 그렇죠. 이사회비로 1,700 내서 성공보수란 그 이름까지 있으면서 그 사람을 잘랐고, 자르기 위해서 2 사람들에게 똑같이 들어가는 게 갑질. 근데 그 갑질의 형태도 안에 내용이 계속 지금 바뀌고 있어요. 네네. 지금 서류가 3번째 지금 바뀌고 있는데, 지금 마지막에 지금 다시 또 몇 가지 단어가 지금 좀 바뀌어 있어요. 계속 바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의 채용 비리에 대해서 수사는 이렇게 안 하고
체육회 내에 있는 내부 일을 이렇게 속전속결로 이렇게 진행하시는 거 보면 제가 정말로 제 일을 덮기 위해서 하는 것 같다는 생각밖에 할 수 없습니다. 맞아요. 저도 지금 그렇게 계속 생각해요. 그렇게 보여줄 네.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분명히 체육회장님께서 저번에 인터뷰 때 음. 스포츠 공정위원회 사무국장님 해임권에 대해서 논의 끝에 인터뷰하신다고 얘기해서 저 여태까지 기다렸습니다. 빨리 입장 표명을 하시고 발표해야지만이. 저는 말로 하면 안 돼요. 말로 하는 게 아니라 소리로 제가 있고. 일단 나중에 제가 하겠습니다. 근데 그 이후로 오히려 아무런 말씀이 없으십니다. 말을 하지 않으면 기사화가 되지 않고 그렇게 되면 사람들 기억에서 사라지니까 굳이 애써 표명할 필요가 없다라고 판단할 수도 있어요. 출입처 기자들 몇 분하고 이제 접촉을 해봤는데 채용 비리는 다 잊어버렸어요. 갑질도 다 잊어버렸어요. 갑질하고 성희롱을 자기네들이 기사 써놓고 다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어떤 한 분은 그냥 보도자료 와서 그냥 써준 거라고 자기는 잘 모른다는 이런 말씀도 하시고 그래서 여기 정말 심각한 곳이구나. 왜? 가장 중요한 비리의 온상 거기다가 실물까지 다 나온 상태에서 경찰이 수사 심플한 거 아니에요? 참고인 불러가지고 누가 이거 조작했어? 너 시켰니? 간단한 거잖아요. 근데 이거를 60일이 넘고 이제 다음 달 되면 곧 명절이에요. 여기까지 버티고 간다는 게 그럼 또 다른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왜? 체육회에서 상을 많이 주거든요. 맞아. 관 여기다가 아마 경찰 관련 높으신 분한테도 아마 감사패 줬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오래 걸리나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네. 합리적인 의심이 드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 시청 게시판에 고양시 이동환 시장님, 저는 고양시를 사랑하고 체육을 사랑하는 시민입니다. 얼마 전 운전하다가 현수막과 피켓을 드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고양시 체육회의 문제점을 알게 되었고 체육회가 정말 심각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동환 시장님, 고양시민의 혈세로 움직이는 고양시 체육회를 없애주십시오. 이렇게 글 올라온 게 있더라고요. 고양시 체육회 내에서 지금 현재까지 이용용 전무님한테 어차피 고양시 체육회는 절대 입장 표명도 안 할 것 같아요. 아직까지 취재해 보니까 아무도 입장 표명을 안 할 것 같고 개인적으로 와서 사과한 사람이 몇 분이죠? 제가 이 채용 비리의 점수 채점표를 요구했을 때부터 담당자님, 또 사무국장님, 팀장님, 과장님 이 네 분은 네. 지금까지는 저한테 죄송하다라고는 내용에 대해서는 얘기는 절대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유 없이 죄송하다 라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회장님만 안 하십니다. 이게 무슨 문제가 있지 않는 건가요? 일단은 그거에 관련된 4명은 일단 경찰 조사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이제 죄송하다는 말만 했고 디테일한 얘기는 절대 하지 않았고 일단 네. 죄송하다는 말은 다 한 거네요. 그래도 네. 다행히 4명은. 근데 체육회 입장에서는 죄송하다는 말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마주쳐서 저한테 죄송하다고 한 거지 체육회 자체에서 입장 표명한 거는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네요. 근데 행정감사에서 시의원들이 이 문제를 가지고 거론을 했고 나왔고 그래서 언론 보도가 됐고 그랬으면 어쨌든 표명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정상적인 단체라면 당연히 사과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정상적인 단체라면. 그렇죠. 왜냐하면 채용 비리에 대한 결과가 맞다 틀리다를 떠나서 어쨌든 고양시 체육회에서 이런 문제가 있다라는 어떤 의혹점을 던져놨잖아. 그것 때문에 소란스러워졌잖아. 그거를 시의회에서 의원들이 밝히고 전달했으면 그러면 그 다음에는 그러니까 이런 소란스러운 일이 발생해서 죄송합니다. 이 채용 비리에 대한 건은 자세하게 조사한 후에 결과가 나온 후에 재차 다시 표명하겠습니다. 이런 인사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것조차 없었죠. 그렇죠. 제 말이 그 네. 말이에요. 절대 없습니다. 개인적인 전화상이나 이럴 때 거기에 관여되어 있던 분들이 개인적으로 죄송하다 그랬지 체육회 자체에서는 죄송하다는 얘기는 안 했습니다. 사실 우리 늘 해오셨던 분인데 이분한테 못 받는 학생들은 기대했었던 학생들도 피해자죠. 그렇죠. 가장 중요한 거에 대해서는 사과 한마디 없고 중요하지 말아야 될 노무사들의 조사 의견에 의해서 4급은 잘리고 6급
6급 공무원 8년 차도 곧 잘리고 잘릴 위기에 있고. 그거에 대해서는 기자회견을 2번이나 하고 채용 비리는 절대 하지 않고 네. 수소 조작하고 범죄 행위에 대해서는 절대 말하지 않고 자체 내에서 언제 갑질했는지도 모르는 그 사안 가지고 기자회견을 2번이나 하면서 그렇죠. 이슈로 덮는다는 어떤 영화 제목이 생각이 나네요. 그렇습니다. 어느 식장 자리에서 체육 관련 회장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밥 먹다가 이슈로 덮는다고. 엄청 답답하실 텐데 하시고 싶은 말씀 많으실 텐데 하시고 싶은 말씀 더 하세요. 솔직히 하고 싶은 말을 다 하면 밤을 샐 정도로 억울함을 토로하고 싶지만 저는 이 말만큼은 정말 하고 싶습니다. 저도 대한민국의 한 국민으로 대한민국에서 살고 있습니다. 근데 진실된 일을 처리는 안 해주고 덮고만 자꾸 가고 앞으로 대한민국 사회는 잘못을 해도 허용되는 나라인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오히려 제가 2다리를 뻗고 잠을 못 잘 정도로 고통스러워서 얼마 전에는 병원에 가서 주사도 맞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느 누구도 한 번에 대한 소명을 밝힌 적도 없고 고양시 시민으로서 저도 세금을 내고 있습니다. 앞으로 진짜 세금을 왜 내야 되는지도 모르겠어요. 저런 분들 월급 주려고 세금 내는지 양심의 가책이 있다면 진실을 빠른 시간 내에 해명을 하던 정말로 저한테 정확하게 답변을 표했으면 좋겠습니다. 고양시 체육회 채용 비리 이거 되게 심각한 사안이거든요. KT 채용 비리 건을 할 때 KT 회장 나와서 90도로 인사했어요. 맞아요. 일반 기업일 경우에 네. 고양시 체육회는 고양시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곳이에요. 한두 푼 쓰는 곳도 아니고요. 맞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여러 또 파트들이 나누어져 가지고 체육이라는 고양시 시민 108만 시민을 위해서 움직이는 생활체육 지도자들이 있고 또 그 안에는 체육 지도자라고 해서 유소년 아이들의 미래 꿈을 위한 곳이 꿈을 위해서 이제 지도를 하시는 분들이 근무를 하는 곳인데 가장 핵심이 돼야 할 곳에서 서류 조작을 하고 있어요. 과연 무엇이 중요한 건지, 누가 갑질을 했는지, 누가 성희롱을 했는지, 누가 채점표를 조작하라고 시켰는지, 누가 그걸 빼라고 시켰는지가 그게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야만 고양시 체육회가 정상적인 시스템으로 갈 수 있는 첫 번째 계기가 되는 거거든요. 기본에 충실하고 원칙에 따라서 행정이라는 걸 봐야 되는데 이 기본이 안 된 곳에서 어떤 무슨 경기도 체육회에 나가서 뭐를 하겠다는 건지 이 정말 이해할 수가 없는 거고 그 안에서 경찰 조사마저도 이렇게 늦어지고 이거 아무것도 아닌 조사잖아요. 이게 무슨 셜록 나와서 조사할 것도 아니고 맞습니다. 딱 종이 2장이에요. 누가 했어? 간단한 거잖아요. 아니 다 안 했다고 하면 한 곳에 모아가지고 얘기하면 끝나는 거고요. 그렇죠. 대면하면 되잖아. 네. 물론 뭐 절차라든지 이런 게 있어 그런데 절차는 충분히 저는 다 지키고 있다고 보고 당사자가 이렇게 힘들어 한다면 경찰도 시민의 세금으로 일하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선의의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애써 주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거를 경찰서에서 이걸 쉽게 보면 안 돼요. 이거는 체육회라는 과거에는 시장이 했단 말이에요. 시장이. 그렇죠. 관건일 시장이 하던 곳이에요. 시장이 하던 곳에서 채용비리 나왔으면 시장 사의 표명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지금. 그렇잖아요. 이게 민선으로 넘어왔는데 경찰이 이렇게 조사를 한다? 이거 되게 심각한 거거든요. 108만 시민을 위해서 움직여야 될 시스템인데 여기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렇게 조사하지는 않겠지만 명확하고 빠르게 해야 된다는 건 당연한 거고 그리고 이거는 조사가 그렇게 깊이 있는 조사가 절대 아니다. 이게 금융범죄처럼 무슨 해외 가서 뭘 찾아내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쵸. 누가 복사했고 누가 보냈어 왜 했어 간단한 거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담당관님이 좀 잘해주셨으면 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종목단체장들도 이거에 대해서 심각성을 반드시 이건 읽어야 돼요. 체육인들인데 그렇잖아요. 체육인들이 모여서 고양시 체육회를 이끌어가야 되는데 이걸 방관하는 순간 그들은 다 똑같은 자들이 되는 거거든요. 이사회도 마찬가지고 스포츠 공정위원회도 마찬가지고 그 자들이 전 제일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그 다음에 인사위원회.
정확하게 알아야 인사위원회를 열 거 아니에요. 인사위원회 가장 기본이 뭐예요? 조작한 놈 잘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지금 다 다른 얘기만 하고 있고 정말 중요한 일은 사라져가고. 솔직히 얼마 전에 그 축구협회 생활대축전 관련해서 대회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축구협회에서 출전 선수 자료를 제출을 해야 되는데 체육회를 제가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가는 순간 제가 너무나 몸이 무거웠습니다. 복도에서 마주치지는 않나. 그 직원들을 바라보면 너무나 마음이 아프기 때문에 너무나 불신을 하기 때문에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그 이후 자료를 또 한 번 제출해야 돼서 그 체육회를 못 가고 그 담당자를 바깥에 불러서 축구협회 앞에서 만났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 이렇게 힘들어야 되는지, 얼마나 시간이 걸리는 걸까요? 많이 힘듭니다. 네. 그 부분은 저희가 일단 올해부터 이제 추가 취재 시작할 거거든요. 채점에 관련된 담당자는 지금 파견 나가 있어요. 경기도로 파견 나가 있는데 뭐 힘들면 뭐 가야죠. 경기도청 가서 담당자 찾아서 물어보면 될 거고요. 네네. 그분은 정확하게 얘기 안 하죠. 저번에 생활대축전 관련해서 전화를 드렸는데 최근에는 전화를 안 받았습니다. 근데 그 전에 담당자분께서도 똑같이 저한테 얘기하셨습니다. 정말 죄송하다고 이렇게 해서 채용 비리를 시켜서 했다. 자기는 할 수밖에 없었다. 미안하다. 정말 드릴 말씀이 없다. 정말 죄송하다. 어느 누구보다도 저한테 더 사과를 많이 했습니다. 그럼 과연 일을 한 사람은 있는데 시킨 사람이 없다는 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방송 이렇게 이용영 축구협회 전무이사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는데요. 저희는 이제 이용영 전무님이 가지실 그 마음, 그다음에 이 건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으셔서 어떻게 진행되는지, 왜 유소년 축구교실의 그 채용 비리 건에 대한 건 스포츠 공정위원회에서 다뤄지지 않는지에 대한 의구심을 가지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직접 모시고 알려드리는 시간을 가져봤고요. 앞으로도 계속 고양시 체육회에 관련해서 이런 부분은 마무리가 될 때까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왜 이걸 모두가 알아야 되냐면 채용 비리에 관련된 게 지금 사라졌습니다. 잊어버렸고요. 그 누구 하나 입 밖으로 내려고 하지 않고 있어요. 고양시 체육회가 존립하기 위해서는 이 채용 비리가 명확해져야지만 존립할 수 있는 정당성이라는 게 확보가 돼요. 이 정당성이 확보가 되지 않으면 고양시 체육회에서 진행했던 스포츠 공정위원회, 그다음에 인사위원회, 이 모든 것들에 대한 공정성 자체를 일단 고양시 시민들은 그 누구 하나도 믿을 수가 없는 상황이 바뀔 수밖에 없죠. 그렇죠. 왜? 범죄 집단이냐 아니냐가 제일 중요한 건데 그렇죠. 이 일간의 모든 행위들은 범죄거든요. 이 범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해명과 사과와 그거에 대한 문제가 있는 자들에 대한 적법한 그 절차가 이루어져야만이 고양시 체육회가 그 다음에 뭐 스포츠 공정위원회를 열든 인사위원회를 열든 그걸 할 수가 있는 자리매김할 맞습니다. 수가 있는 거죠. 경찰 조사 중이라서 아무 말도 할 수 없다면 스포츠 공정위원회도 잠깐 보류해야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게 이루어졌을 때는 1번, 2번, 3번 이렇게 진행이 됐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것들을 저뿐만 아니라 주변에 이 고양시 체육회에 관심을 갖고 보시는 분들의 의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그런 부분을 저희라도 전달해 드리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제 정리해드리면 채점 비리와 채점 조작에 연루됐던 사람들이 고양시 체육회 내에서 지금 1명씩 2명씩 해임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가장 정확한 사실적 팩트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기 그렇죠. 때문에 채용 비리에 대해서 다시 기본부터 성실하게 누가 왜 이것을 했고 어디까지 연루되어 있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밝혀내야 됩니다. 네. 축구협회에서 또 하시는 일들도 많으셔갖고 바쁘실 텐데 또 이렇게 어려운 자리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답답하시겠지만 예, 아마 그 일련의 이런 진행 과정들을 보면서 더 답답하시고 그래서 더 조바심이 나시기도 하시고 하셨을 것 같아요. 저희라도 같이 이 지금 채용 비리 건에 관해서 묻히지 않도록 저희가 신경 써서 많은 시민분들에게 알리고 또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용형 축구협회 전무님을 모시고 그 유소년 축구교실 채용 지도자 채용 비리에 관련한 내용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봤는데 앞으로도 시민분들이 지금처럼 관심을 가져주신다면 이런 부분들은 절대 묻히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여러분들의 관심이 고양시를 발전시키고 고양시 체육회를 발전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세금이 알차게 쓰여서 내가 살아가는 데 도움이 되게 만드시는 건 우리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의 관심이 그렇게 만들어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저희 KTN TV 생각 브리핑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앞으로도 쭉 여러분들에게 좋은 정보 알려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